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해시킨 면역 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정말 길고도 지독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모두가 기다리던 가을이 왔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부터 저의 진료실을 찾는 암 환자분들의 면역력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흔들리는 증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가장 흔한 면역 저하 사인은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고 기분이 다운되거나 과도하게 예민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면역력과 관련이 있을까 싶겠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은 모든 것에 관여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심하진 않더라도 간혹 복통과 설사가 생긴다면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입술 주변에 염증이 생겨 헐거나 눈이 건조해져 불편하다면 역시 면역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찬바람이 싫거나 왠지 춥다는 느낌이 든다면 가장 먼저 면역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잘 낫지 않고 치료를 해도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 면역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편도염, 비염, 방광염, 질염, 구내염 증상들이 오래 지속되거나 자주 발생된다면 면역 저하가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혹여 대상포진까지 생겼다면 위급한 수준의 면역 저하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9월 하순부터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10월, 11월엔 최하로 내려갔다가 완연한 겨울인 12월에 안정됩니다. 암 환자가 매일 똑같은 루틴을 지키고 있어도 계절이 바뀌면 면역력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온도와 습도가 함께 내려가면서 우리 몸의 주변 환경이 변하면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온도와 습도가 바뀌면 눈, 코, 입 등 외부 공기와 접하는 기관들이 가장 먼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의 감염력이 동일하더라도 점막 면역 세포들의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찬 음료, 찬 음식을 먹는다면 위와 장 점막의 면역 세포들도 버티기 힘듭니다. 여름이 아닌 가을에 복통과 설사 같은 장염 증상이 많은 이유도 장 점막의 면역 세포가 약해지고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절기에 과로와 스트레스까지 겹친다면 우리 몸은 염증성 질환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하물며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 중이거나 최근에 끝낸 분이라면 환절기 면역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전신의 면역력이 저하되죠. 특히 점막세포의 면역 저하가 심각하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사선에 노출된 피부와 점막세포는 항암 치료보다는 영향이 국소적이지만 면역 저하는 더 심각합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암 환자는 병원 치료를 버티느라 외부 환경의 변화에는 신경 쓰지 못합니다. 모든 불편감이 병원 치료의 부작용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티려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이 날씨에 따른 면역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케어하지 않으면 환자의 고통은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면역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온도와 습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열거해 보겠습니다. 암 환자라면 마스크는 언제나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찬 공기, 건조한 공기,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는 필수품입니다. 일회용 마스크보다는 면 마스크를 추천합니다. 여러 개 구입해서 번갈아 쓰시면 경제적입니다. 마스크만 착용해도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따뜻해지고 습도는 올라갑니다. 감기, 독감, 비염과 폐렴으로부터 약해진 점막세포를 보호해주는 최고의 방어막이 면 마스크입니다. 언제든 찬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가을부턴 가벼운 목도리와 모자도 소지하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철에 비해서 눈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졌다면 안경을 착용하세요. 정상 시력이어도 안경이 필요합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직접 눈에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건조증과 염증을 예방하는 최선입니다.
인공 눈물은 차선책이고요. 자신의 체감 온도에 맞는 옷차림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옷차림은 무시하세요. 그들도 늙거나 병들면 따뜻한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일교차가 클수록 몸이 받는 스트레스도 커집니다. 항상성 원리 때문입니다. 인간은 항온 동물에 속합니다. 외부 온도 변화가 크더라도 내부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계절이 변하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환절기엔 에너지 소모가 크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체온 조절 부담을 줄여주려면 따뜻한 옷차림이 필수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추가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소비한 에너지도 보충해야 하고 이전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야만 합니다. 운동을 통해 체온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절대 영양과 에너지를 소진시켜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게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암 환자가 된 후 간헐적 단식 혹은 단식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좋은 식재료를 이용해서 균형 잡힌 영양 밸런스를 맞추고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합니다. 배고픔이 없어야 하고 피로와 무력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고프고 힘들어도 한 번에 많이 먹는 과식은 금물입니다. 적정량을 더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항상성의 원리를 치유의 중심 가치로 삼고 생활하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유정란, 생식분말, 생과일 섭취를 강조하지만 냉장이 아닌 실온 상태여야 합니다. 암 환자의 식이요법에 관한 영상을 몇 개 올려두었으니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면역관리를 돕는 영양제의 종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신 강화제를 가장 추천합니다. 부신은 우리 몸이 늘 최적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환절기의 변화 때문에 우리 몸은 부신 강화제를 더 필요로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필수 영양제 섭취가 암 환자에게 중요하지만 환절기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봄, 여름보다 더 충분한 수면 시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면의 질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수면 시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건 기본이고 조명과 소음도 수면의 질을 좌우합니다. 수면이야말로 훌륭한 식사와 영양 수액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의 치유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모든 세포와 기관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고칩니다. 수면은 우리 몸에 장착된 최고의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잠자는 동안 암을 치료하는 T세포의 면역력도 크게 올려주고 에너지도 충전시켜 줍니다. 저는 늘 잠을 잘 주무시는지 묻습니다. 그 후에 치유 식단과 영양제도 잘 드시는지 묻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수면의 질이 나쁘면 면역력은 바로 곤두박질 칩니다. 올릴 수도 없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영양수액 등으로 채울 수 있지만 잠은 잠으로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이젠 아시겠죠? 환절기가 되면 암 환자가 할 수 있는 개인 면역 관리 요령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몸이 가진 치유 프로그램대로 기본에 충실한 생활이 최선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암 환자분들께서는 자신이 왜 암에 걸렸는지 발암 원인에 대해서 아시나요?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때까진 긴가민가 하십니다.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죠. 발암 원인을 안다는 건 암 치료와 관리 영역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암을 없애도 다시 생길 테니까요. 국제암연구소가 밝힌 1급 발암물질 중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이러스는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중에서도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여러 종류의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바이러스가 흡연, 항암제, 방사능, 음주,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발암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코로나 팬데믹 후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 백신 의무 접종이 본격화된 후 2021년 암 환자 발생자 수가 10.8%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우리 몸 세포의 1천만 분의 1 정도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이 정상세포 안에 잠복해서 증식하다가 수가 많아지면 세포를 뚫고 밖으로 나와 병을 일으키고 타인도 감염시킵니다. 일부는 증식을 멈추고 무증상 잠복 상태로 있으면서 장기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성염증을 일으키거나 암유전자 돌연변이를 만들고 순한 암세포를 공격적인 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젠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암 환자의 환절기 면역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선 암 환자에게 면역수액과 바이러스 수액 치료를 합니다. 대부분 면역수액을 기본으로 사용하지만 특별한 경우엔 바이러스 수액을 이용합니다. 감기, 기관지염, 폐렴, 대상포진 등 염증성 증상이 새로 생긴 경우 바이러스 수액 치료를 합니다. 암의 성장이 빠르거나 복수가 생기거나 통증과 열이 심해지는 경우는 바이러스 수액 치료의 반응이 더 좋습니다. 암 병원에서 더 이상 쓸 항암제가 없는 경우도 바이러스 수액 치료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임상 경험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암의 유발 요인이 되거나 악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는 늘 면역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절기와 혹한기엔 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환경 변화가 환자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영양을 고갈시키며 감정을 힘들게 만들고 면역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될 땐 다양한 사인들이 나타납니다. 감기, 근육통, 오한, 발열, 구내염, 방광염, 질염, 복통, 설사, 무력감, 우울감, 신경과민증, 불면 등 일반적인 증상들이 대부분입니다. 암 환자라면 이런 증상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받아 증상들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경험상 이런 증상들을 방치하면 암이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병세는 악화됩니다. 반대로 외부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주면 건강과 감정 상태 그리고 면역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늘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몸을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암은 순해집니다. 암이 성장을 멈추거나 줄어들고 장기 생존하도록 돕는 원리와 방법은 우리 몸에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원칙이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을 최적 상태로 유지시키면 우리 몸은 암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를 할 때도 항상성 원칙을 지키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쾌유를 응원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